안녕하세요. 달규별당 아주 조금 빠른 퇴근에 퇴근하고 집 가는 사이에 살짝만 한 5분 정도만 더 이동하면 키핑장으로 올 수 있거든요. 근데 키핑장 그 문 닫는 시간이 7시고 저는 6시에 잠시 다육이 너무 보고 싶어서 들렀는데요. 이렇게 봐도 건강하게 잘 있는 것 같죠? 이번에는 어떤 디테일한 목적을 가진 건 아니고 약간 타이밍상 상면 물주기보다 저면이거나 뭐죠? 그 다육이 얼굴에는 물이 가지 않는 방식으로 부분적으로 물관수들을 해주고 해오고 있는데요. 그래서 그런지 이 장마와 고온 다습의 기간 동안에 저의 키핑장 다육이들은 무탈하게 잘 지내주고 있고요. 그 와중에 한 1년 반 정도 얼음땡 했던 다육이들의 변화가 또 그게 아이러니하게도 물 때문에 변화가 확연히 드러난 다육이 영상을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. 이 아이가 제가 2020년 겨울쯤인가 저도 군생 다육이는 가지고 자연 군생 다육이는 가지고 싶고 가격은 부담스럽고 하니까 이 아이가 손가락 2마디 정도의 전체 다육이 크기가 손가락 2마디 정도였어요. 지금은 손가락 3마디는 되겠네요. 2마디 정도의 크기로 전체 살짝 크다 싶은 얼굴 4개 속에서 자구가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이런 요 아이들이 있는 상태로서 1년 반이나 그냥 얼음땡이었어요. 와, 너는 도대체 언제 커줄 거니 하고 있었는데 올해는 작정하고 올 때마다 저면으로 물을 실컷 주거나 여하튼 얘 화분 높이도 높지 않은 그 나지막한 화분인데다가 해서 물을 작정하고 올 때마다 줬어요. 그랬더니 이제서 기지개를 좀 피는 타며 요 얼굴도 제법 커졌고요. 내 얼굴이 커졌고 요 사이에 자구들도 제대로 이제 그 기지개를 핀 듯한 느낌으로 큰 얼굴 4개와 작은 속 얼굴들 다 찾으면 10두의 로망이 될 것 같은데 요 아이가 지금 2023년 여름 요 모습이 내년 여름쯤 되면 제법 몸체가 커져 있을 것 같은 로망이 될 것 같습니다. 여름에 물 관리를 잘 해줘야 되기도 하지만 어떤 다육이들은 또 이 여름 때조차도 물을 말리는 것보다 물을 주어서 키워야 되고 그 기력 자체를 많이 보해줘야 되는 다육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. 로망이 딱 그러합니다. 물을 많이 챙겨 먹였고 지난주에도 이 아이는 물 줬어요. 물 줬고 요 스노우바니도 분갈이 하고 나서 활착이 너무 힘들더라고요. 그래서 요 아이도 활착은 사실 물보다는 다육이 스스로 가지고 있는 힘에서 뿌리를 내는 게 더 중요했는데 뿌리를 내자마자는 물이 적절한 시기에 들어가야 이 여름을 날 수 있을 것 같았어요. 그래서 요 아이도 장마도 다가오고 고온 다습했지만 물 챙겨 주느라고 애썼더니 오늘은 보니까 확연히 건강해져 있는 거 보여줍니다. 스노우바니 요 아이도 얼굴이 많죠. 이제 다육생활 3년째 3번째 여름을 지나오다 보니까 확실히 국민이들은 이런 군생한테 더 눈길이 가고 그런답니다. 스노우바니도 물 열심히 준 보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지난주 일요일은 하엽도 열심히 떼줬지만 단체로 어거지로 겨울 나라고 한꺼번에 묶여져 있던 다육이들 제 하나씩 그 화분을 찾아주었죠. 그래서 분갈이 해주고 방그늘에서 지금 요양시키는 중인데요. 펜타드름 요 다리미로 얼굴을 민 듯한 납작한 얼굴을 한 펜타드름이 한 얼굴이 있었고 잎꽂이로 또 성공한 요 얼굴이랑 같이 이렇게 한 포트에 심어줬답니다. 내일은 아주 미량의 물은 살짝 줘볼까 싶기도 하고 여차하면 한 주 더 가볼까 싶기도 하고요.
텐타드럼도 여름 분갈이 하고 물줄 시기를 살펴보고 있고요. 요런 잎꽂이 아이들은 지금은 물 줘야 되는 상태는 아니지만 잎꽂이로 키운 아이들은 물을 제때 주어야 성체로 키우는 것에 많이 용이한 것 같아요. 다들 물을 아끼고 습도가 높다고 얘기하지만 또 다육이 키우는 과정에서 그래야 되는 다육이도 있지만 물 관리를 관수들을 해줘가면서 키워야 되는 다육이도 있고요. 요 라울은 속가내기 하듯이 큰 목대에 라울을 몇 가지를 자른 거를 화분 안에 심어줘서 뿌리 내리도록 기다리고 있는 상태고요. 잎꽂이로 키운 아이인데 아직은 제멋대로죠. 옆에 있어서 같이 카메라에 들어오네요. 퇴근을 집으로 바로 하지 않고 키핑장으로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 아이가 제일 그 이유가 컸습니다. 모모카 금이 제가 거리대에서 키우고 있었는데 너무너무 웃자라는 거죠. 웃자라는 데다가 아래쪽에 지금 이게 한몸 군색인데 Y자로 내 얼굴로 올라오지만 아래쪽에요 엄청난 작은 자구들이 뭐 개수를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이 올라오길래 이참에 작은 화분에서 좀 흙도 상토 성분도 많이 넣고 하면서 분갈이를 화분을 좀 키워서 분갈이를 해주면서 그 작은 얼굴들을 흙 속에 묻어버렸습니다. 그래야 강한 그 여름 열기에 그 소멸되듯이 그렇게 자구를 잃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흙 속에 묻어버리고 마감토를 안 해줬어요. 이 안에서 이 뜨거운 시간을 잠깐 지나고 나서 그 중에서 힘내고 영차한 얼굴들은 요 뿌리 기저 안에서 흙을 뚫고 올라와 줄이라고 생각되고요. 요 모모카 금 우짜란 거는 목대로 키가 컸다라고 생각하려고 화분 깊숙하게 쑥 묻어준 모모카 금. 모모카 금도 둥근잎 빛이 후리대처럼 좀 얼굴이 단정하게 동글동글하게 있을 때 더 이쁠 것 같아가지고 지금은 다 배추가 제멋대로 자라는 열무 얼갈이처럼 크고 있죠. 모모카 금도 궁금했고 요 러블리 로즈도요. 이쪽으로 데려오면 완전히 그 작은 화분 3개에 흩어져 있던 러블리 로즈를 이 롱분에다가 목대 자체를 완전히 흙 속에 묻었어요. 그러니까 뿌리를 잘라주지 않고 목대를 키운 러블리 로즈를 흙 속에 묻음으로 인해서 건강한 목대에 뿌리가 나게 하면 얼굴을 키우는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 이유가 제 이웃님 다육이 보여드릴게요. 거기에서 착안한 건데 그 다육이의 성장을 보다 보니까 러블리 로즈를 키를 굳이 적심하듯이 자르지 않고 화분 깊이가 깊은 롱분 타입에 묻어주면 더 건강하게 더 많은 뿌리를 내면서 얼굴을 키워줄 것 같은 착안이 되더라고요. 한번 보러 갈게요. 바로 옆 테이블에 있는 이웃 매니아님의 호접무 금입니다. 요 호접무 금은 2년 전 아니네요. 작년 봄에 제가 쇼츠로 요 다육이의 이름을 찾습니다 하고 쇼츠로 올려드렸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목대를 길게 해가지고 위쪽에 입장이 몇 개 없는 상태였었어요. 그런 호접무 금이 이렇게 지금 잎도 많이 내고 새로운 목대도 많이 올렸는데 저희 사장님이 이 호접무 금을 적심을 하지 않고 길쭉한 화분이죠. 이 화분 저 속으로 목대가 다 들어가도록 분갈이를 쑥 묻어주었다고, 한마디로 목대가 화분에 묻히도록 심어주고 나서 올 봄을 지나면서는 얼마나 열심히 성장하는지 잎도 많이 내고 목도 많이 키웠는데요. 아래쪽에서 자구도 내면서 건강의 척도가 그때 요 다육이의 이름을 찾습니다 할 그때 얼굴하고는 비할 수 없을 만큼 건강하게 크는 거예요. 요 다육이가 성장하는 요런 패턴을 보니까 목대로 크는 다육이들은 이렇게 목을 쳐내는 것보다 흙 속으로 묻으면서 거기에 많은 뿌리가 발현되도록 하는 것도
이 풍성하고 건강하게 키우는 하나의 방법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러블리 로즈를 꼭 이렇게 한번 심어서 더 얼굴을 키워봐야지 라고 생각했는데, 그걸 지난주에 하고 말았고 저는 러블리 로즈 심어 놨는데요. 요 이웃님 테이블에서 요 호전무 금을 본 김에 저기에 호전무 금 너머에 왕 러블리 로즈 얼굴이 꽤 크답니다. 제 러블리 로즈에 비하면 확연히 그 얼굴이 큰데, 그래서 요 러블리 로즈는 왕 러블리 로즈라고 부를 것 같은데요. 제 거랑 가져와서 한번 비교해 볼게요. 이렇게 차이가 나요. 물론 이쪽에 있는 요 아이들은 제가 입고지로 이번에 키운 아이들 같이 합식하느라고 들어왔다 치더라도, 이 아이들은 꽤 키운 아이들인데도 얼굴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작은 거죠. 품종의 차이라면 제가 극복할 수 없겠지만 영양이나 키우기법에서 충분히 이렇게 얼굴을 키울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그동안 박하게 화분을 선택했다면, 이번에는 화분에 흙이 많이 들어가도록 해서 목대를 화분 깊숙이 심어서 뿌리 발현을 왕성하게 시킨다면 얼굴을 좀 키우지 않을까라고 예상해보며 실험 또는 도전하는 방식으로 이번에 분갈이 해봤는데요. 이 아이의 변화를 함께 지켜봐 주시겠어요? 저는 그 농사 짓는 집에서 유년기를 보낼 때 왜 그 고이 곱게 자라지 않고 농사일에 직접 참여를 시켰어요. 저희 아버지는 고사리 손도 일손이 거들면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, 논에서 그 벼를 수확하면 나락을 묶어놓은 볕단을 비가 오면 옮겨야 되는데 7살도 안 된 저한테 하나씩이라도 옮기라고 하면서 농사일에 참여를 시키다 보니까 농작물의 그 사계절에서 변하는 것들을 유심히 볼 수밖에 없었고 알 수밖에 없었고, 또 몸에 제 경험으로 쌓여져 있다 보니까 다육이 키울 때도 제가 부모님과 함께 저 어린 시절에 농작물을 키웠던 그런 경험치가 저도 모르게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. 뭐 특별하게 상추 키우고 고추 키운 거를 다육이 키울 때 적용한다기보다 그냥 식물 자체가 좀 익숙하고, 그 식물과 흙, 그 다음에 계절의 변화, 날씨 이런 것들이 뭔가 크게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거나 모른다 하더라도 그냥 얘는 잘 살 거야, 얘는 아프구나, 그 다음에 이렇게 해준다 해도 별 탈이 없을 거야 라는 감이 좀 있는 편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런가, 그건 제가 한 2년 24개월 그리고 지금까지 올해 3번째 여름에 오기까지 다육이 생각보다 잘못돼서 보내기보다 나름 건강하게 잘 키우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요. 그러면서도 올해 못 겪어본 경험은 요 양진 얼굴 어딘가에 진디가 살짝 생겨가지고 집에서는 진디를 해결해 줄 약이 없어서 여기 얼른 들고 왔죠. 그래서 우리 사장님이 가진 약을 한번 뿌리긴 했는데 깨끗하게 없어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. 내일 제가 소주 집에 좀 남은 알코올을 가져와 가지고 좀 깨끗하게 지워주거나 아니면 사장님께 농약을 한 번 더 부탁을 하거나 해서 요거 처치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. 아주 미미한 충의 피해를 양진이 입고 있기도 하지만 대체로는 잘 키우고 있고, 어린둥이 산 작은 소품 위주로 산 다육이들이 이만하면 건강하게 잘 키우고 있지 않나 스스로 자기 평가를 하면서 오늘 제가 키우는 이야기 몇 가지를 이 영상 안에 담아 보았네요.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. 이런 다육이 키우는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즐거움이고, 또 집에 가서 한 주의 그 직장 일을 마무리하고 내일 일요일이잖아요. 일요일을 맞을 생각은 요 다육이들과 또 상호작용할 수 있다는 생각에 더 기다려지는 일요일이고요. 더 즐거운 토요일 밤입니다. 여러분들도
평안한 시간 되시고요. 무엇보다 지금 충청도와 경상북도 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 비 피해 입지 않는 시간들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요. 별일 다 없기를, 또 무사히 이 또한 잘 지나가지기를, 비는 또 그만 멈춰지기를. 너무 잔인하다 싶게 비가 오는데요. 이 시기에 다육이들도 잘 지켜내고 우리 자신과 우리 생업도 잘 지켜나지면 좋겠습니다. 또 다른 이야기로 올게요.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